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마키입니다. 오늘은 뉴스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주택자 취득세를 깎아준다더니, 네, 이런 기사가 났는데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정책 이행 지연 현황이고요. 정부 약속 사항은 2022년 12월 21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발표를 했었는데요. 2주택자 취득세 중과 전면 폐지했고요. 3주택자 이상자 중과세율 50% 인하, 그리고 발표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을 약속했었습니다. 입법 진행 사항은 2023년 2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대표가 발의를 했었는데요. 21대 국회 야당 반대로 논의가 무산되었고요.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9개월이 지났으나 재발의되지 않았고요. 자체 입법 예고, 절차 복잡하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요. 여당은 탄핵 정국과 야당 반대 이유로 재발의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현행 취득세 제도는 2주택자 조정지역 8% 적용하고 있고요. 3주택자 조정지역 12%, 비조정지역 8%, 4주택자 이상 법인 12%입니다. 정부 입장은 22대 국회에서 논의 및 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기본 입장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금리 인하, 부동산 시장의 봄바람이 일어날까요? 네, 금리 인하로 인한 부동산 시장 전망 한번 보겠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영향으로 한국은행은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대출 이자 부담 감소로 급매물 감소와 매입 수요가 증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추가 금리 인하 예고 및 예대금리 마진 축소를 통한 대출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영향 전망은요. 사실 수혜 지역은 서울 강남권, 한강변, 마용성이죠. 재건축 호재 및 대기 수요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예상됩니다. 비수혜 지역은 경기, 인천, 지방 지역의 낙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고요. 실수요 6억에서 10억 원대 초반 매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 예상됩니다. 전세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전세금 상승으로 갭 투자 유인 증가될 예정입니다. 전세가율 높은 지역의 매매 수요 확대 가능성 있습니다. 정치적 불안과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정책 리스크 감소와 대출 금리 하향 안정화 시 거래 증가 예상됩니다. 본격적인 부동산 시장의 반등은 하반기에 예상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하남, 용인, 김포에 2만 7천 가구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네, 수도권 내집 마련하시는 분 이번 기회에 한번 살펴보시고요. 2025년 3월 부동산 분양시장 전망입니다. 분양 물량 현황은요. 3월 예상 물량 2만 가구 이상이고요. 1월은 9,918가구, 2월은 8,805가구. 이에 비해서 대폭 늘어난 양상이고요. 일반 분양 기준으로 1만 9,384가구로 작년 3월 대비 44% 증가했습니다. 2월 대비는 8배 증가한 상황입니다. 지역별 공급 현황은 수도권은 총 1만 2,417가구, 경기도는 8,237가구, 인천 같은 경우에는 4,180가구입니다. 서울은 0가구예요. 네. 지방은 총 1만 5,001가구고요. 부산은 3,766가구, 충남은 3,001가구, 경남은 3,638가구입니다. 주목할 만한 분양 단지라고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 잘 살피셔야 돼요. 경기 남양주 같은 경우에 오남역의 서희 스타힐스 여의제가 3,444가구 들어온다는데 서희 스타힐스는 아시죠, 여러분? 지주택의 대표적인 브랜드입니다. 네, 요즘 참고하시고요. 경기도 용인 푸르지오 원 클러스터 2, 3단지 분양 예정되어 있고요. 경기 하남 교산 A2 블럭 본청약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기 김포 풍무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부산 해운대 르엘 리버파크 센텀, 그리고 충남 천안 이편한 세상 상성 호수공원, 경남 창원 메가시티 자이 위브입니다.
시장 전망 및 특징으로는요. 3월은 새학기의 시작과 함께 전통적인 분양 성수기입니다. 정부의 미분양 대책 효과를 주목하시면 되겠고요. 지방 미분양 주택은 5만 가구 수준을 유지하고요. 준공후 미분양 10년 만에 최대라고 합니다. 3월 청약 결과가 상반기 분양시장 흐름의 중요 지표로 예상됩니다. 탄핵 전국으로 1월, 2월 분양 계획이 3월로 일정이 조정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용적률 사고 팔기입니다. 네,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네, 나의 높이가 남아 있으면 이 높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다. 네, 이런 얘기인데요. 서울시 용적 이양제 하반기에 시행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서울형 용적 이양제 도입 계획 및 역량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는 명칭이 서울형 용적 이양제라고 합니다. 개념은 높이의 규제로 용적률을 다 사용하지 못한 구역이 인근 지역의 용적률을 매매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도입 시기는 2025년 하반기 시행 예정이고요. 테스트 지역은 강동구 구분 다리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이 제도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규제 대상 현황은 서울 내 규제로 제한받는 연면적이 약 152만 제곱미터입니다. 문화유산 주변 지역이고요. 장애물 표면 제한구역, 풍납 토성 인근 지역입니다. 네, 이 재산권 침해 받는 것을 팔 수 있다. 이렇게 허가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주요 내용은 양도 예상 지역은 풍납 토성 북촌 경복궁 등 문화재 주변 그리고 김포공항 인근. 거래 제한은 원거리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불허하겠다. 네, 그런 거죠. 네, 지금 강남으로 하면 강남 사람들이 다 사가잖아요. 그죠? 네. 장기적으로는 서울 전역을 확대 검토 중이다. 네, 이 부분에 저는 별표를 쳤는데 앞으로 더욱더 서울이 높아지겠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래 단위는 용적률이 아닌 연면적을 기준으로 사고 팔 수 있게 하겠다. 네, 이런 뜻이고요. 거래 가격은 미실현 용적의 가치를 반영하고 감정평가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용적률 제한, 법적 상한 용적률 내에서만 거래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기대 효과는 문화재 보호구역, 고도 제한 지역 등의 재산권 침해를 이제 해소해주고 개발 필요 지역의 성장을 촉진해주겠다. 그리고 문화재 등 보존 가치가 있는 지역은 지속적으로 보존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뉴욕과 도쿄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신동아 삼부토건이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네, 중견건설사 법정 관리 현황이고요. 이 업계 위기를 분석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법정 관리 신청 현황은요. 삼부토건이 2월 24일 법원에 회생 절차를 개시 신청했는데요. 시공능력평가 71위, 국내 토목 건축 공사업 1호 면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도 법정 관리 경험, 2017년도에는 해소가 되었는데요. 2020년도부터 경영이 악화되고 4년 연속 영업 손실 기록이 있었습니다. 2023년 3월 3분기 누적 영업 손실이 678억 원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165.6% 증가한 상황이고요. 부채 비율이 838.5%입니다. 기타 법정관리 신청 건설사는요. 신동아건설, 대저건설, 제일건설이 있습니다. 건설업 환경 악화 요인으로는요.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증가했다고 하고요. 부동산 PF 리스크 증가했고요. 건설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건설 투자 전년 대비 1.3% 감소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금융시장의 파급 효과를 전망했는데 지방 중견 건설사 추가 부도 가능성이 크고 PF 부실로 금융시장이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제한적인 의견으로는 1금융권에서 대출을 통제했기 때문에 금융권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삼성물산 전방위 수주 행진하고 있다는 뉴스 기사인데요. 앞선 기사와 뒤의 기사가 굉장히 상반되죠. 결국은 건설사도 양극화되고 있다. 네, 1등을 밀어주는 세상입니다. 네, 여기 기사가 왕의 기한인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네, 정말 너무 상반된 기사에 좀 마음이 아픕니다. 삼성물산 정비사업 수주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수주 실적으로는요. 2달 만에 수주고 2조 239억 원 달성했습니다. 한남 4구역은 1월에 수주했고요. 대림 가락 재건축은 2월에 수주했습니다. 연간 목표액으로는 약 40% 조기 달성한 모습입니다. 3월의 예정 수주는 신반포 4차, 송파 한양 3차, 1분기 예상 수주액이 3조 3,144억 원입니다. 수주 전략 변화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경쟁 입찰 최소화, 사업성 보장 프로젝트 위주로 접근을 했고요. 2021년 수주액 9,117억 원 감소, 그리고 현재 2023년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경쟁을 전환했습니다. 2023년 신규 수주액 3조 6,398억 원을 기록했고요. 지역의 핵심 입지, 랜드마크 현장 위주로 수주 전략을 펼쳤습니다. 원자재,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죠. 그 말은 좋은 땅, 비싼 땅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이 영향을 적게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주요 수주 타겟은 핵심 목표 사업장이 8구역 공공재개발, 그리고 여의도 대교 아파트 방화 6구역, 잠실우성 1, 2, 3차, 광나루 현대 리모델링, 한강변 단지, 압구정 2구역, 성수 정비 전략구역, 네, 기타 여의도 재건축 단지들입니다. 경쟁 구도는 잠실우성 1, 2, 3차는 GS건설과 경쟁 예상하고 있고요. 압구정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건설과 치열하게 경쟁할 전망이고, 기존 시공사 이력과 범현대가 관련 조합원들의 영향력을 미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5층 규모로 초고층 단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잠삼대청.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네. 강남구는 난리가 났네요. 토지 거래 허가구역 해제에 따른 부동산 거래 변화 살펴보겠습니다. 토어제 해제 영향으로 강남 지역 토어제 구역의 부동산 거래가 제한이 완화되었죠. 거래 제한이 완화되었죠. 네, 해제 지역은 잠실, 삼성, 대치, 청담인데요. 실거주 2년 의무 규정이 폐지되었고,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소급 해제된다는 겁니다. 네, 지역별 규제 현황. 네, 잠삼대청은 기존 신규 주택 매입 모두에게 처분 의무가 사라지고요. 비해제 지역,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네, 실거주 2년, 기존 주택 1년 내 처분 규제 아직은 유지해야 합니다. 네, 기간이 별로 또로 정해진 게 없다고 하니까 네, 이 부분 살펴보시고요. 세금 혜택 관련 사항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이고요. 여전히 3년 내 기존 주택이 처분이 필요합니다. 혜택은 세금 혜택 관련 사항인데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은 여전히 3년 내에 기존 주택 처분은 필요하고요. 혜택 내용은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에만 혜택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시장 전망으로 실수요자 기존 주택 처분 부담 완화로 매입이 증가 예상되고요. 투자 수요는 실거주 의무 폐지로 투자 접근성 향상됩니다. 시장 전망은 거래량 및 집값 상승 가능성 높습니다. 네, 다음은 잠실 주공 5단지입니다. 네. 이제 잠실 주공이 네. 국평 40억을 위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잠실 주공 5단지 부동산 가격 상승 현황이고요. 2, 3일 만에 호가가 2억에서 3억 원 급등하고 있습니다. 전용 7구 같은 경우에는 33억 원에서 35억 원 신고가 거래 성사되었고요. 전용 8위 같은 경우에는 37억 원에서 40억 원 이상 호가 부르고 있습니다. 국평 40억 원 기록 예상하고 있습니다. 잠실 지역의 최고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수 수요가 증가하는 원인은요.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임박했고요. 인가 후에는 입주권 보장 조건이 강화됩니다. 10년 이상 보유해야 되고요. 5년 이상 거주 1가구 1주택자 매물만 해당됩니다. 매수의 막차 심리가 확산되었는데요. 인근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의 해제 영향도 있습니다. 헬스, 리센츠, 트리지움 지역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토어제 해제 후에 2주간 전용
8사 30억 원 이상 거래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업 속도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고요. 압구정이나 목동보다 빠른 재건축 진행 예상됩니다. 시장의 반응은 매물 공급의 감소, 평소 8개 나와 있었다면 지금 1개로 감소되어 있고요. 집주인들은 관망세입니다. 추가 시세 차익 기대로 매물이 회수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양한 연령층에서 관심을 가진다고 합니다. 30대부터 70대까지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자금 이동은 엘스에서 팔고 다시 잠실 주공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은 전용 8위가 2026년 초 40억 원대 초중반까지 상승 예상하고 있고요. 재건축 후 분양가는 50억 원 이상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근 강남 대체제로서 가치 상승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다. 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용적률 이양제, 누구를 위한 혜택인가? 네, 이 부분 저희 함께 생각해 보면은요. 네, 아무래도 지금은 아무 때나 사고 팔 수 없지만 나중에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고 봤을 때 결국은 강남이라든지 한강변으로 사람들이 훨씬 더 사고 팔고가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러한 제도가 양극화에 더욱더 가속화를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해서 부동산에 영향을 많이 미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집값 양극화 상황에서 오히려 개인 DSR이 높고 현금 보유율이 높은 사람이 훨씬 저금리에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가 주택인 경우에 특히 더 그렇죠. 네, 수도권 지방은 아직 미분양과 분양 계획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마스터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